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이원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퀵하게 한번 살펴보고 작성 팁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작성하시고 지금 제출을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본인이 작성하신 부분이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그 정도를 이제 체크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인데요. 본인의 가치관, 생활신조, 성격, 장점, 재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5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항목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치관이나 생활신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곧바로 그냥 생활신조부터 던져두고 시작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생활신조를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활신조를 던져두고 간략히 이 생활신조로 삼게 된 배경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학창시절 어떤 일을 맡아서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늘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 명분과 목적에 집중한 결과로서 매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맞닥뜨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는 이런 도전 정신은 자연스럽게 저만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말한 것 같지만 생활 신조가 굳어져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흐름으로 생활 신조와 가치관을 함께 엮어서 지금 한 단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가치관에 무엇을 써야 될지 감이 아직 잡히지 않는다면 이원의 인재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고 글이 동떨어지지 않은 내용을 선별해서 적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성격과 장점 이것을 하나로 묶는 건데 그냥 편의상 성격의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 가치관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직무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라는 것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조직 적합도에 필요한 자세나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 이런 항목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조직 내에서 어떤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업무 적응에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점을 어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 장점이 향후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자신한다. 그리고 업무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재능 같은 경우를 제가 따로 떼놓긴 했지만 핵심 스킬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나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가진 어떤 재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직무의 이해가 기반이 되는 것이죠. 남들과 차별화되는 능력으로 발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한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경험까지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 수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적어도 세 가지 단락 중에 저라면 가치관과 생활 신조 부분에는 본인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오면서 나는 이원에 부합할 만한 인재로 커왔습니다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이 항목의 어찌 보면 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본인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이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2번 항목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포함한 지원 동기죠. 그래서 이 항목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원이라는 회사 그리고 또는 해당 직무 여러분께서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 이것을 무엇과 함께 엮어주셔야 되냐면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 그것이 아니라면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함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역량 핵심적인 이 역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산업, 그러니까 산업군이나 이원이라는 회사 혹은 또 직무 요 중에서 본인께서 이제 앞서서
내가 이것에 필요한 역량들 혹은 결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라는 부분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는 단순히 내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취해 왔는지 그런 노력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빠짐없이 드러나야 되고요. 이 세 번째로는 포부 부분이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정량적인 수치, 그러니까 정확한 좀 데이터나 수치 등과 함께 제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뚜렷한 직무 선택의 사유를 그래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 직무 인터뷰나 직무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역량이 핵심적으로 쓰이는지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나는 이 직무에 이런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밝히고 나서 그 뒤에 그런데 나는 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나만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고 입사 후 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나 비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 정도는 하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제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 인터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독을 해보셔야 되고 최근 신년사 특히나 제가 더 강조를 드리는 건 최근 신년사나 며칠 전에 있었죠. 3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원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원의 구자용 회장이 밝힌 어떤 경영 방침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원의 향후 비전이라는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때 이제 발언을 하신 거죠. 간단히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최적화시켜서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도입선을 다변화해서 해외 사업을 최적화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수요가 확대되는 석유 화학용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예,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신사업 추진이나 LP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히나 아시아 개도국 그런 시장에서 세컨드 홈 개발,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관련 사업 확장 기회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원이라는 회사의 포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막막하시거나 혹은 좀 더 회사에 대한 이해를 잘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를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서 나도 같은 맥락에서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할 만한 어떤 로드맵을 그려나갈 것이다. 그런 비전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사 후 포부를 말씀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핵심적으로 수행할 만한 것들을 먼저 이제 캐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장 목표와 더불어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비전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입사 후 포부가 사실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는 수준의 이런 포부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포부의 수준은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제 실무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직무의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 어떤 의지를 담아내더라도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특히나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잘 해내겠다. 반드시 달성해내겠다라는 그런 확신 정도가 의지가 담겨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했던 경험을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험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재로서 적합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을 쌓는 과정, 특히나 어떤 문제나 상황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는 언제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일을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배경 설명이 먼저 나와주고 문제 상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뒤에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었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요 정도의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체계적인 계획의 과정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표현을 조금은 세련되게 한번 구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이렇게 업무 구분을 해놓고 중간에 과정 관리 단계를 거쳤다거나 일의 진행 상황을 도식화해서 실시간으로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만약에 팀의 공동의 목표였다면 팀원들과 함께 공유를 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체크했다. 혹은 이제 WBS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어떤 납기일들을 이제 계획표를 설정한 거죠. 납기일을 설정했다거나 어떤 공동의 과제였다면 데일리, 위클리 플랜 이런 것들을 세워두고 주기적으로 체크 리스트를 정해두고 체크를 했다거나 또한 한편으로는 플랜 B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플랜 B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워두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평가 영역을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짜봤다거나 나만의 어떤 매뉴얼을 작성했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과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항목에서 진짜로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마도 이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의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유연한 대처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나는 이미 경험으로써 이 부분을 체득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식의 끝맺음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항목으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리 챙기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번 항목이랑 어느 정도 좀 겹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준비 과정을 기술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간략히 이제 배경 설명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리고 미리 챙겨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야만 했던 어떤 명분들이라는 것이 있죠. 일의 중요성이나 복잡성 이런 것들이 과했고 뭔가 이제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짚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고려할 부분이 많았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챙겼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체크리스트나 점검표를 미리 만들어 두고 누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마친다 이런 부분을 뭐 D-30일, D-15일 이런 식으로 과정 관리를 중간에 하면서 챙겼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액션들이 나와줘야겠고 이것이 어떤 행사와 관련된 소재라고 한다면 뭐 키워드로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민감한 문제 때문에 반드시 뭐 사전 답사나 예행 연습, 뭐 동선 파악, 시뮬레이션 등등의 사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 사전에 수행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어야만 반드시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이 포함하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회사나 업무 진행이라는 것이 공동의 성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이제 납기를 어기거나 만약에 공정의 작동이 멈추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실패 사례를 끄집어서 나는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겪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나는 교훈을 찾았고 그때부터 미리 어떠한 부분을 미리 챙기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례로 이런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셔도 꽤 괜찮은 작성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5번 항목으로 가볼게요. 자발적으로 찾아서 일을 처리해 본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서 일을 처리했다는 건 문제인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관찰력이 얼마나 깊냐 하는 것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도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서문에서는 이런 식의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을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모든 과정 진행이 마무리 단계였고
다들 어떤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 부족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주변 동료들이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지만 결국 이러한 점들이 일의 완성을 이끌었다. 약간 이런 맥락의 스토리 전개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기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합리적인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미켈란젤로의 일화가 있어요.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여러분? 그게 이제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천장화인데 규모가 굉장하죠.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장화, 특히나 이제 천장화이기 때문에 자세도 미켈란젤로가 이제 누워서 그림 작업을 하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이제 구부려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해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몸에 병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청고 자체도 높았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들이 보고 그냥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보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동자 하나, 손끝 하나 이런데 엄청난 디테일에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와서 어느 날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묻자 이제 미켈란젤로가 답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가 알긴 내가 알지 요거거든요. 예. 이런 맥락의 것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직무를 제가 일단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영업 쪽이나 엔지니어 쪽 질문에 나오는 항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혹시라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바라는 건 아무래도 통계나 이제 과거 추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예측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국내든 해외든 뭐 이런 영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엔지니어의 어떤 공정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죠. 특히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한 3년 탔어요. 그래서 LPG 선박 이런 것들도 부두에서 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수출입 이런 업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기상 예측 혹은 어떤 그런 시기에 따른 계절에 따른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뭐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유가 변동이라는 그런 이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 견해 차이 이런 걸로 인한 대립 관계 이런 영향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원이라는 회사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 질문 항목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과거 데이터인 것이죠. 단순히 이제 기상 예측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태풍이 올라올 것이고 이 시기쯤이 되면 이제 날이 개일 것이고 이런 예측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통계나 추이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과거 데이터나 통계치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결국은 이것이 리스크 해칭, 리스크를 없애고 선제적인 리스크 예방 이런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었는지 나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순까지 차례대로 작성을 해 나가신다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을 작성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방향을 만드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토의나 어떤 토론 과정을 수평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진행 과정에서 의견 합치를 통해서 최선의 선택지를 뽑아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미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대비책들이 마련이 돼 있느냐, 우리가 방향을 선회해서 플랜 B로 갈 수 있느냐,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의견 일치를 이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시는 방식 중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제 비용이나 어떤 효율성 측면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기준점, 이런 것들을 먼저 서로가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 혹은 여기에 이제 기준에 부합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선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최선을 찾아 나간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 본인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내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자세적인 측면에서 경청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미리 형성을 하고, 이러한 자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변에 좀 깔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드러나고 구체적인 방법 노릇으로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원 주요 자소서 문항을 퀵하게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적어서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 위주로 쓰되 잊지 마셔야 될 점은 경험이 중심이다. 예, 하는 점만 잘 이해하고 쓰신다면 빠르게 작성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브런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